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6장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6장의 세 번째 시간이면서 6장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우리 추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우리 뭘 학습을 하게 될 거냐면요. 모집단의 비율, 그 다음에 분산의 구간 추정, 모집단의 분산의 구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균에 대한 것들을 갖다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분산을 갖다 보면서 그 모집단이 어떤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그걸 갖다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간단한 예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그 취업률이 졸업생들 취업률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래서 보면은 뭐 보도에 따르면 뭐 실업률이 한 10%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업률이 10%면은 취직은 90%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게 그 참 통계 결과가 참 안 믿어지는 참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우리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얼마냐? 비율이죠, 비율 일단은. 자,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 비율을 추정하게 되는 거, 이게 비율에 대한 추정입니다. 모집단의 비율 추정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구간으로 추정을 하면 더 확실하게 확실한 특정한 값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의 비율의 구간, 그래서 보면 구간으로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구간을 보면은 표본 비율은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개수 n개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 t가 발생하는 빈도, 요걸 갖다 비율로 나타내는 거.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우리가 n개라 그랬으니까 n개분의 t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표본의 개수, 표본 개수 분의 어떤 특정 사건이죠. 특정 사건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표본이 충분히 크다면, 충분히 크다면 표본 비율의 신뢰 구간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P의 햇. 자, 우리가 표본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개수요. 표본 개수. 그 다음에 요거의 P의 햇 발생할 확률. 그 다음에 발생하지 않을 P의 확률. 자, 요거가 하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모르는 모 비율이 있는데, 상한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까 추출했던 표본을 기준으로 한 비율과 거기서 Z의 2분의 알파 값에 해당하는 값과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요거로. 그래서 P의 햇 성공할 확률, 그 다음에 성공하지 않을 확률.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나타내게 됩니다. 이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표준오차, 비율에 대한 표준오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시그마 P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요 확률을 갖다 곱해준 거, 우리가 표준오차가 되는 겁니다. 이 공식에 해당하는 유도 과정은 교재에 15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갖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직접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모집단 비율의 신뢰 구간, 자, 요걸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주유소의 주유 용량, 자,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주유소의 77곳, 77개를 선정을 해서 용량을 갖다가 측정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5곳의 주유소에서 실제 주유 용량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 주유소의 주유 용량에 대해서 95%의 신뢰 구간으로서 주유해야 할 용량과 실제 주유된 용량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이걸 구해 보면은요. 자, 우리가 몇 개의 주유소를 측정을 했다 그랬습니까? 77개, 77개의 주유소 중에서 몇 개가 5개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비율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77분의 5. 이걸 계산해보면 0.0649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총 숫자, 표본 개수는 몇 개요? 77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Z 값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알파를 보게 되면 1.96, 95%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직접 공식에 넣고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나온 확률, 확률에 대한 비율에 대한 거요. 0.0649. 자, 여기에서 하한값이죠. 마이너스 1.96. 여기에서 우리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 총 몇 개요? 77개 중에서 0.0649 곱하기 1 마이너스 0.0649. 자, 이렇게 해주면 이게 우리가 하한값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비율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0.0649 플러스 1.96에 곱하기 루트 77개 분의 0.0649 곱하기 1-0.0649.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실제로 얼마가 나오냐면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0.009896이 나오고요. 하한값이 그 다음에 P값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1199742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주유소에서 이게 보면 0.98%죠. 이게 그러니까 0.98%, 나머지는 반올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9%, 12%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0.98%에서 12%에서 주유해야 할 용량과 실제 주유된 용량이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손풀이를 해봤다라면 이제 또 엑셀을 가지고서 직접 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미리 그 개수와 확률과 비율과 그 다음 Z값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하한값 계산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우리가 요 P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마이너스 1.96이었었죠. 요거 곱하기 루트에 해당하는 거 요거죠. 그쵸? 루트는 우리가 함수를 sqrt 요걸 이용한다 그랬죠. 요걸 이용하고 요 값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엔터를 해주면 아까 계산해 준 것과 같은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역시 똑같이 상한값도 우리가 계산을 해보기 위해서 복사를 붙여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 요것만 우리가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럼 아까 손풀이를 했던 것과 똑같은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해석하는 방법은 여기서 0.98% 그리고 11.99%, 12% 정도에서 실제 용량의 차이가 발견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표본 크기 결정이라는 건데요. 자, 이걸 갖다 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냐면, 자, 모집단의 비율을 추정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 추정을 하는 경우에도 표본 크기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될지, 이걸 갖다 미리 가늠을 해야 되는데, 실내 구간에서 오차한계를 어느 정도 할지, 그걸 갖다 먼저 정하게 되면, 적절한 표본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에 대한 상한과 하한을 결정하는 그 값이 뭐였었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Z 2분의 알파 그래서 곱하기 이 루트 하는 실제 표본 개수 중에서 우리가 성공할 거 혹은 성공하지 못할 거 요걸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해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계산된 요거가 요게 오차한계를 갖다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요거 오차한계죠. 저 보면은 D 이퀄 Z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곱하기 1 마이너스 p 햇.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도출을 해내면 여기 n이 들어가 있죠. 요 n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n 이퀄 그러면은 p 햇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햇 여기서 다시 곱하기 전체가 d분의 z 2분의 알파. 자, 이렇게 제곱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 유도하는 방법은 자세한 또 풀이 과정은 교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용할 식은
우리가 표본 크기 결정이잖아요. 이 때문에 이게 표본 크기가 나오는 n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예제 6-6에서 보면은요, 모집단 비율에 대한 표본의 크기 결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제는 휴대폰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화면이 클수록 과연 스마트폰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가, 이걸 갖다 조사하려고 합니다. 그럼 화면이 큰 게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면 앞으로 제조가 될 휴대폰은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그렇죠? 자, 이 비율에 대해서 95%의 신뢰 구간으로 조사할 때 오차 한계가 5% 이하인 표본의 크기를 갖다 구해라. 그래서 그 비율은 0.95 우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Z2분의 알파가 1.96 나왔고요. 그 다음에 p 햇 값을 마지막에 주어졌죠. 0.95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차한 게 D는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0.05. 자, 이렇게 구해졌기 때문에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N은 0.95 곱하기 0.05 에다가 곱하기 0.05분의 1.96의 제곱, 이렇게 해보면 답이 72.99 이렇게 나온다. 답이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으로 총 몇 개를 해야 됩니까? 73개. 이걸 넘어서니까 73개 정도의 표본을 설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숨풀이 했으니까 또 이제 엑셀로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엑셀에 이렇게 값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당하는 값 우리가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퀄 표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P값 여기에서 곱하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P값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가로 닫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가로 열고 1.96을 나눠줘야 됩니다. D3로 이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대로 공식을 갖다 그대로 입력을 한 겁니다. 72.9904 역시 73에 해당하는 개수를 갖다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